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지는 바로 이화를 제작하고 업로드하고 싶었으나 현생의 삶이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신 분은 없겠지만 이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는 체지방 축적과 분해의 메커니즘, 체지방 분해 관점에서 마운자로의 핵심 역할과 주의사항, 그 마지막으로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이화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원칙으로 여기는 이론적 배경이기 때문에 마운자로를 공략에 절대 빠질 수 없어서 이화에 다루게 됐습니다. 우선 지난 1화를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혈중 인슐린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만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 HSL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직 HSL만이 중성지방을 분해할 수 있으며 중성지방에서 분해된 유리지방산이 간과 근육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화는 보다 디테일한 접근을 할 것이며 지루하시겠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폐지방의 관점에서 저축파, 아나볼릭 성향의 호르몬과 효소를 정리했고 소비파, 카타볼릭 호르몬과 효소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우리 몸은 정상 상태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에너지원으로 우선 사용하고 잉여 에너지는 체지방으로 축적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몸 기준에서 비정상적인 상황, 굶주리거나 싸우거나 신체에 큰 위협이 있을 때 축적한 에너지를 꺼내 쓰게 됩니다. 그 저축파에서는 인슐린, GIP, 그렐린 등의 호르몬과 LPL, 지방 분해 효소, FAS, 지방산 합성 효소가 있습니다. 소비파에는 글루카곤, 아드레날린을 포함하는 카테콜라민, 성장 호르몬 등의 호르몬이 있고 HSL,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와 CPT1의 효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비전문가라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수준이지 처음 들어본 용어가 많습니다. 제가 120kg까지 체중이 증가하여 혈당 수치가 크게 높지 않았다는 뜻은 다른 의미로 췌장이 제 역할을 해줘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었고 그 인슐린이 모조리 혈당을 체지방으로 수거해 갔기 때문에 비록 살은 쪘지만 당뇨에는 걸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저축파인 호르몬들이 정상적인 작동을 했다라는 뜻인데요. 저축파와 소비파 양쪽 모두 중요하며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저는 이제 고도 비만이므로 저축파와 만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체지방을 분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 시 체지방이 축적되는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가 공복 상태이거나 배꼽 시계가 울리는 정기적인 식사 시간, 그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축파 호르몬인 그렐린이 분비됩니다. 그럼 우리 뇌는 빨리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허기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중 탄수화물은 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며 혈중 포도당 농도인 혈당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하는 저축파 호르몬인 GIP를 분비하며 인슐린이 분비되면 포도당을 체포 후 연행하여 혈당을 낮춥니다. 연행된 포도당은 간과 근육에 소모된 글리코겐을 채우는 데 사용되고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통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소비되지 않고 남은 잉여 에너지는 간에서 FAS, 지방산 합성 효소에 의해 유리지방산으로 전환되며 중성지방으로 합성이 되고 인슐린의 감독하에서 LPL, 지단백질 분해 효소가 지방세포의 문을 활짝 열어주면 그 중성지방이 지방세포에 차곡차곡 축적됩니다. 이 인슐린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첫째, 포도당 그 죄수들을 체포해서 연행하고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이 포도당을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제 남은 죄수들은 간을 압박해서 이 피고 포도당에게 지방이라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다음에 LPL 간수에게 지시해서 지방세포 교도소 그 문을 열고 구금시키는 역할까지 체포부터 구금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우리 몸의 치안을 담당하는 1등 공신이 인슐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위에서 듬성듬성 손질된 후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아미노산은 소장에서 흡수되어 간으로 전달되며 근육이 손상된 부위를 더욱 강하게 보수합니다. 이때 인슐린 형님이 있어야만 근육 세포의 문을 활짝 열어 아미노산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근육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활동이 적어 근육 손상이 없거나 아니면 과잉 섭취된 아미노산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당신생합성이라고 부르며 포도당의 등장으로 그 GIP 호르몬이 경보를 울리면 그 인슐린 대장님이 출동해서 그 위에 체내 에너지로 사용한 이후에 잉여 단백, 잉여 에너지는 그 체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이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살이 안 찌는 건 아니고 우리 몸은 어떻게든 잉여 에너지는 체내에 축적하려고 합니다. 이 근육 성장에는 인슐린이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무탄수화물 식단을 진행한다면 근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으라는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방은 탄단지 혼합 섭취와 지방 단독 섭취 시 대사 과정이 다릅니다. 버터나 올리브유, 라드유 등을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이 LPL 간수들이 지방세포 깜방의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되어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이를 키토제닉, 그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지방을 탄수화물과 함께 혼합하여 섭취할 경우 포도당 섭취로 인하여 그 인슐린이 분비되었기 때문에 지방은 곧바로 인슐린의 통제하에 LPL이 그 깜빡문을 활짝 열고 지방세포로 구금됩니다. 예를 들자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은 소주에 포함된 그 당분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분비된 인슐린으로 인해서 삼겹살에 포함된 어마어마한 기름은 자비 없이 바로 깜빵에 구속돼서 뱃살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그 삼겹살에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를 마시면 그나마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돼지 기름은 뱃살로 축적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슐린 그 체포주의 유무에 따라서 지방은 깜빵에 구속되거나 아니면 미토콘드리아 인력사무소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운명으로 갈립니다. 탄수화물의 체지방 축적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과일 주스나 탄산 음료를 시원하게 마시고 달달한 빵을 배부르게 먹었다고 가정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을 보충하는 것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글리코겐의 저장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잉여 혈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하고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잉여포도당은 인슐린이 간을 닥달하여 우선 아세틸 코웨이로 잘게 분해됩니다. 그림에서는 레고 블록처럼 표현을 했고요. 이 아세틸 코웨이는 인슐린이 간을 갈궈서 만들어진 그 FAS 지방산 합성 효소에 의해서 유리지방산으로 조립됩니다. 유리지방산은 그 자체로 구조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에서 유리지방산 사슬 세가닥과 글리세롤 한 개의 뼈대를 결합해서 중성지방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인슐린의 역할은 간을 조져서 포도당을 아세틸코에이로 만들고 또다시 간을 조져서 FAS를 대량 생산하고 유리지방산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간을 조져서 중성지방을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인슐린은 이 저축파에서 그 대장으로서 한 줌의 에너지라도 간을 탈탈 털어서 지방으로 축적하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체지방이 많은 건 인슐린 형님이 건강하게 열심히 일해준 덕분인데요. 탄수화물 대사를 훌륭히 수행해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노고가 많았던 그 인슐린 형님은 앞으로 푹 쉬시고 뒷방에서 잘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체지방 분해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슐린이 그 체포하고 연행하여 구금해 놓았던 그 우리가 없애야 할 체지방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지방은 그림과 같이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앞서 한 개의 글리세롤 뼈대와 세 개의 유리지방산이 결합되어 중성지방을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성지방은 에스테르 결합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분해하는 것이 체지방 분해의 1차 목표입니다. 중성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 일정량의 산소와 결합하면 CO2와 H2O로 분해되는 화학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분해되면 CO2는 그 호흡으로 배출되고 H2O, 그 물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중성지방의 에스테르 결합은 그 리파제에 의해 분해됩니다. 정확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소비파의 효소인 HSL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입니다. 이 분해된 글리세롤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합성되고 유리지방산은 혈액 중에 알부민을 타고 간과 근육으로 이송됩니다. 이 간과 근육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베타산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그 중성지방을 유일하게 분해할 수 있는 HSL,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화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합니다. 인슐린 분비가 최소화된 그 조건 하에서만 HSL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1화에서는 인슐린은 불, 혈당은 연료로 표현했었는데요. 이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면 HSL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 인슐린 분비가 최소화되었다는 조건 하에 첫째로 공복 시간 유지를 통해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HSL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을 할 경우 아드레날린이 이제 분비가 되고요. 세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통한 성장 호르몬 분비 시에 HSL이 활성화됩니다. 이 첫 번째 공복의 경우 사실 저 같은 그 고도 비만이니 그 사람이 참기 힘든 그런 유혹인데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바운저로 등의 보조제의 영향으로 이제 쉽게 가뿐하게 이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히려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요. 일과 운동 그리고 다른 개인적인 일 처리까지 다 하다 보면은 정말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충분하지 않으면 운동 효과도 없을 뿐더러 이 체성분에도 약간 노이즈가 끼는 것 같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좀 체지방이 늘어나고 골격근량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데이터는 축적한 후에 향후 말씀드리겠습니다. 1화에 이어 다시 강조하는 간 건강입니다. 몸에 근육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메인 소각은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기껏 굶고 운동하고 충분히 잠을 자서 HSL을 활성화시키고 유리지방산을 만들어내어도 지방 제거 효율이 떨어지고 다시 뱃살로 축적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높은 간 수치에 대해서 그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려 했었고, 현재 지방간이 있는데 이것도 정상화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운자로는 HSL을 훌륭히 활성화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HSL을 활성화시켜서 유리지방산까지 만들어내는 게 마운자로의 역할이죠. 결국에는 간 건강이 선행되어야 지방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향후 이제 마운자로를 투약하지 않아도 이런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면 원할 때 체지방을 제거해 나가는 것도 이제 언제든 가능할 것이리라 판단됩니다. 마운자로는 GLP-1과 GI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LP-1은 윌거비의 주 성분이기도 한데요. 뇌, 위, 췌장에 작용합니다. 췌장의 혈당 수치에 맞춰 인슐린이 분비될 수 있도록 돕고 위장의 배출을 지연시킵니다. 위장의 배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포만감을 이제 뇌가 느끼게 하여 배고픔을 유발하는 그 저축파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GIP는 앞서 저축파 호르몬으로 분류했었습니다. 그 음식물을 섭취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원활히 분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LPL 효소를 활성화시키도록 합니다. 마운저로의 GIP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는데 마치 음식물이 섭취되어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진 것처럼 우리 뇌를 기만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뇌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지만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마운저로는 뭐 비만 치료의 만병통치약 같지만 심각한 부작용 또한 존재합니다. GIP의 핵심 역할은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체지방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GLP-1과 이중작용을 통해서 실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도 포만감을 느끼도록 그 뇌를 속이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혈당 지수가 높은 단당류 음식물을 먹게 될 경우에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마운자로는 다이어트 보조제이기도 하지만 당뇨병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GIP로 인해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했다는 뜻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물을 섭취하여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경우 평소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이제 빠르게 혈당을 낮춥니다. 다른 의미로 이제 포도당을 모조리 빨아들여서 우리 몸에 포도당 부하를 높여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그 잉여 포도당은 앞서 모두 지방으로 전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운자로를 투약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튀어오르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모든 노력과 돈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단당류는 15분에서 30분 사이에 흡수되며 다당류는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서서히 흡수됩니다. 이 인슐린 그 농도 단위는 수치는 정확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비교를 위해 만든 것인데요. 동일한 양의 탄수화물을 소화하더라도 혈당 지수가 높으면 짧은 시간 동안 소화되기 때문에 인슐린의 부하량이 10배가량 높고 이 시간 동안에 그 소화되는 탄수화물은 단시간에 이제 에너지로 소모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지방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가 아니라 달달하면 돼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GIP로 인해서 인슐린이 높아져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므로 췌장과 간에 가해지는 부하량은 훨씬 더 이제 커지게 되고 서서히 장기가 고장나게 되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터지면 인슐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HSL의 활동은 중단됩니다. 탄수화물은 콩국물과 같은 은은하게 그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식품 위주로 섭취하던가 아니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이후에 백미와 같은 비교적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으며 단당류 섭취는 되도록 지양해야 합니다. 식사 순서는 채소 반찬을 먼저 먹고 고기와 같은 단백질을 넣어준 다음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여 그 HSL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이런 식사법은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번 2화의 결론을 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간 건강. 1화부터 강조한 내용입니다. 간부터 고쳐야 지방이 빠집니다. 둘째,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면서 공복, 운동,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마운자로를 포함한 다이어트 보조제는 공복 유지를 도와 HSL을 활성화시키는 보조 수단이지 이게 만능이 아닙니다. 이 보조제만 믿고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녹아 체중이 감소될 뿐이고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운자로 공략기 2화를 마치겠고 다음 3화에서는 식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